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오늘은 지방선거 본투표일입니다. 6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요. 확진 격리 유권자는 6시 반부터 7시 반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육감후보는 정당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외워서 가시는 게 좋고요. 1가, 1나, 민주당이 보인다고 해서 다 찍어버리면 무효표가 되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민주당이 보여서 다 찍어서 무효표가 된 것 같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주위에도 널리 알려주시길 바라고요. 모든 후보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는 당선 무효될 거다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자꾸 실무자 차고 타령하고 있는데요.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실무자 차고 탓으로 돌리며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경기도민이나 국민들이 헤아려 주실 거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늘 저런 방식으로 꼬리 자르게 하고 모른 척 말장난으로 넘어가는 게 국민의힘의 본질이고요.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본인들 잘못엔 어쩜 저렇게 하나같이 다 관대할까? 뭐든 다 실수라고 한다. 국민들이 우습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김기현 씨 또한 판사 출신이라면서 고의성이 없고 유죄 여지가 없다. 이런 말장난을 하고 있죠. 이에 대해서 우상호 의원은 저러니까 판사를 관뒀지 라고 뼈를 때리기도 했는데요. 이 정도는 당선 무효형 맞다며 따끔하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해로도 지선 하루 앞두고 부산에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개입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는데요. 어제 부산에서 열린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서 이런저런 발언을 해서 선거 개입 논란에 휩싸인 겁니다. 지난달 당선인 신분 때도 한 달 가까이 지방순회를 소화하면서 선거 개입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고요. 민주당에서는 당선 사례를 빙자한 지역 투어로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브리핑을 통해 6일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전국을 도는 모습이 민생 행보로만 보이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을 했죠. 국민의힘은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 선거 개입이라는 비난을 막 퍼부어댔는데 역시나 본인들에겐 한없이 관대하죠. 이러니 많은 시민들도 문재인 정부가 만약 산불 나고 개 데리고 산책 갔으면 10일 연속으로 공중파에서 떠들어댔을 거다. 지방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주려고 했겠죠.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언론인들이 얼마나 물고 뜯었습니까? 같은 논리대로면 윤석열도 탄핵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해왔다는 거죠. 그래놓고 틈만 나면 민주당에 뒤집어 씌우지 않습니까?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와서 이 또한 내로남불이란 지적을 받는 거고요. 대통령실에선 민정수석실을 없애서 막강한 사정 컨트롤 타워 기능을 내려놨으니 굳이 특별감찰관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장난을 하고 있는데요. 애초에 민정수석실 기능을 한동훈 쪽으로 다 가져가 놓고 아예 그냥 윤석열 주변은 털지 마라 뭐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오죽하면 윤핵관도 당황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죠. 장제원 의원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며 화살을 대통령실 참모진에게 돌리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에 대해서 특별감찰관 임명했다가 덜컥 진짜 감찰 들어가면 탄핵될 수도 있어서 저러는 거 아니냐? 서민들은 살기 힘들어서 숨이 넘어가고 대통령은 놀기 좋아서 술 넘어간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정세현 전 장관은 북한 압박하다가 윤석열 임기 중에 전쟁이 날 수도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요. 일관성 있게 북한을 협상으로 끌어내는 전략으로 빨리 전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임기 중에 전쟁이 날 수 있다는 거죠. 북핵 문제가 불거진 1993년 이후 무려 30년 동안 미국과 우리 정권이 바뀌고 계속 바뀌면서 압박 회유, 회유 압박 왔다 갔다 한 사이에 오히려 북핵 능력이 고도화됐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 일관성을 가지라는 건데 열린공감TV에 나왔듯이 북한 미사일 발사 다음날 저렇게 1, 2차를 가서 딱 한 잔만 더 하자 그러고 6명이서 무려 반값 할인해서 450만원 결제했다 그러고 이게 도대체 정상적인 상황이냐고요?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입니까? 이뿐만이 아니죠. 지금 산불에 폭발 사고에 피해가 극심한데 종편에서는 부산행 점심 메뉴 추천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지금 보도랍시고 하는 겁니까? 이외로도 국립박물관이 들러리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죠.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 터지기 한 해 전 공지문 사례까지 보도되고 있고요. 쉽게 말해 당시에도 만찬 준비를 이유로 청와대가 갑작스럽게 전시 일정을 중단시키고 전시장까지 폐관을 시켰던 사례를 언급한 겁니다. 이번 한미 정상 만찬에서도 똑같은 양상이 되풀이됐다는 지적이고요. 이명박근혜 정권 당시에 만행이 그대로 되살아난 상황에 윤석열 정권의 내로남불 행태를 지적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죠.
권력자들이 밥 먹는 장소로 쓰겠다고 통보하면 만사 제쳐놓고 순순히 내주는 게 관행처럼 굳어지고 있다는 한 학예사의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이러니 시민들 입장에선 최악을 뽑았다, 어처구니가 없다, 이명박근혜보다 더 무식하고 더 아나무인이다, 이런 비판이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와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 욕설 시위에 대해선 한마디도 안 하고 있죠. 평산마을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받고 있고 오죽하면 동네 노인 10명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는 상상 초월이라는 거고요. 경찰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 제재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냥 보고만 있냐? 전두환은 그렇게 잘만 지켜주더니 지금은 방치를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전혀 손쓸 생각은 안 하고 있어서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저합 집회 4명에게 명예훼손, 살인협박 혐의로 고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오죽하면 그랬겠냐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계속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